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인생서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하는 모습 처음 보여드리는데 능률하고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오늘 미팅을 위해서 운전해서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능률교육본사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동생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저한테는 9살 어린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잘 다니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다녔었거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둔 거죠. 그 공공기관 직장을 플랜 B도 없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집이랑 좀 가까운 인천인데요, 인천에 있는 한 전문대학교에 교직원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가 바라던 거면 정말 축하한다,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말을 했죠. 내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났나? 이 회사를 또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좀 끈기가 있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도 뭔가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굉장히 직원들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조직 문화도. 그리고 업무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겉도는 느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안 맞는 직장에 들어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을 또 옮기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동생한테 해준 조언이 있어요. 이게 저는 100% 맞는 조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제 동생한테 해준, 근데 동생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이든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면요, 원래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오는 시기는 다른 것 같은데 한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그 시점을 주기로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직장인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학생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죠.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이 회사 돈 많이 준다네, 혹은 이 회사는 이런 점이 좋네, 사람들도 다 좋아 하고 한동안 다니다 보면, 왜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면 좀 지겨운 시점이 오잖아요.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하고 어떤 학원을 끊거나, 아니면 특히 인강 같은 경우 그렇죠. 프리패스를 끊었어. 그래서 돈을 몇십만 원 내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그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열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매너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 반복되는 어떤 프로그램, 일정, 이런 것들에 지겨워져서 처음과 같은 그런 열정을 쏟아낼 수 없는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공부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매너리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찾아오고요. 매너리즘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매너리즘은 반드시 찾아오니까. 저는 요즘에 도예를 배우고 있는데, 도예에서 그 물레 도예를 합니다.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구우면 그게 예쁜 뭐 항아리가 된다든지 물병이 된다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너무 신나요. 근데 물레를 계속 돌리다 보면 초반에 중심 잡기라는 걸 하거든요. 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길게는 1년 정도 진짜 중심 잡기만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 2, 3개월 차니까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거 처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좀 지겨운데 중심만 계속 잡는 거예요. 뭔가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의 중심만 계속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겨운 시점이 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매너리즘이 온 사람들은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는 좋을까요? 계속?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퇴사하고 싶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온단 말이죠. 한 4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마다 퇴사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매너리즘이 왔어요. 그럼 그때마다 학원 바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 그게 중요한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너리즘을 극복을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그 하고 있는 일 속의 재미 요소를 찾으면 내가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몰입의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그 get involved 되는 거죠. 진짜로 참여하는 거. 진짜로 참여를 해서 재미있다라고 느끼면 매너리즘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너리즘이 가끔씩 오죠. 매너리즘 오게 되면 내가 하는 일 속에 들어있는 작은 그 minute detail 있잖아요. 작은 섬세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매너리즘이 온다. 재미없는 책들을 저는 주로 읽는데 책을 읽다가 매너리즘이 오면 책을 덮고 다른 책으로 갈 수도 있죠. 이건 뭐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책을 중단에 읽다 포기하는 거는 뭐 내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책을 읽다 중단한 거지. 근데 그 책을 끝내고 싶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그 필자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이걸 내 상황에 계속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맞아.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더 그 액티브 리딩이 되면서 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매너리즘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혹은 학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학원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생기죠. 아, 내가 이 학원 당장 그만둬야지. 이 학원 진짜 이상해.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지 하고 옮겨보면요, 막상 옮긴 학원에서는 그 학원만의 고충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원장님이 진짜 이상하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이전 학원은 출근 시간이 3시였는데 이 학원은 막 12시까지 오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장일단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사귄 친구, 처음에는 저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친구를 만나면 나를 어떤 세계로 데리고 갈까? 이 친구의 취미는 무엇일까? 같이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게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좋은 점들에는 익숙해지고 안 좋은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매너리즘이요. 이 시점이 올 때마다 사람들을 쳐낼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다 관계를 쳐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지낼 때 이 사람의 100%가 좋아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님들 제외한 주변에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100% 좋아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한 80% 정도? 80% 정도는 이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약속에 계속 늦어. 아니면 이 사람 어떤 특정 사람의 좋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80%를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매너리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직장을 선택하셨을 때 보셨던 그 직장의 장점 80%를 보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직장을 옮기면 그 직장은 분명히 좋지 못한 그 20%의 부분이 드러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는 이야기죠. 그때마다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관계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공부든 매너리즘이 분명히 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직장과의 관계, 그리고 독서를 하다 매너리즘이면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뭐 공부든 인간관계든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사람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책을 바꾸고 학원을 바꾸고 하는 게 결코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피입니다. 저의 해법은 engagement, 참여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 관계에 참여해서 재미 요소를 발견해내는 거. 결국 인간은 호모 루덴스잖아요. 즐거움의 인간.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운전을 싫어하는 이유도 좀 너무 지겨워요. 이게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이제 집중도 해야 되고 환경도 바뀌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재미 요소는 있지만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게이지먼트, 참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과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같이 노래방을 간다든지, 좀 쑥스럽더라도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안 했던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나는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삶에서의 소소한 베리에이션 덕분에 인생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인간관계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아니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연희 IC에서 수생. 네, 그러면 저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다 해가는 관계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꼰대 같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인생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가장 오른쪽 차로.
네,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네, 지하 2층이에요. 네, 얼른 올라갈게요. 저 지금 지하 2층이어가지고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